에이베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력대장 상남 인사드립니다. 현재 방송을 진행하는 시간은 2시 23분 지나치고 있고요. 에이베바이오의 주가는 주당 가격 73,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에이베바이오의 주가 움직임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이 초록색 선으로 그어드린 가격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올라오게 된다면 꽤나 좋은 단기적 상승을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올라올 가능성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구간 481선 중심으로 해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순간들이거든요. 481선 중심으로 481선이라고 한 것은 평균적인 481 동안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데, 해당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 매수하는 흐름이 두 번이나 큰 규모로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들어섰을 때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혹은 주체가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그 뒤로 주가가 밀리긴 했어요. 근데 밀리긴 했지만 그 밀리는 과정 속에서 481선, 이게 갈색 선이거든요. 조금만 집중하실게요. 이 갈색 선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가랑 보신 것처럼 이격도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벌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격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이격도가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이베바이오가 481선 하방으로 지금 밀려 있는 것은 맞지만 떨어지던 이 낙폭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481선과 현재 주가의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점점 그 이격도가 줄어가고 있다. 그 말은 매도가 줄고 있고, 이 자리에서 시장 상황이나 에이베바이오의 호재가 반영이 된다면요, 어쩌면 조용히 올라온 것도 아니고 단번에 여기에서 양봉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시작이 되면 일단 뭐 많이 빠진 상황에서 뭐 이 정도 올라온다고 뭐 볼 게 있나, 이렇게 넘어가시기보다는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좋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481선 중심으로 두 차례나 대량 거래가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그죠? 규칙적으로 이때만 거래 대금이 우뚝 솟아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날 6월 17일은요 거래 대금이 1,700억 원가량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 거래 대금 크게 발생했었던 6월 29일은요 거래 대금이 1,400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롱바디 음봉이 여기에서 한번 연출이 됐었는데, 그 흐름 뒤에 추가적인 롱바디 음봉이 발생을 안 했어요. 점점 주가의 변동성이, 주가의 움직이는 폭이 줄어가고 있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다 맞고 이 이하로 떨어질 땐 대량으로 투매를 하지 않고 다시 저렴하게 담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맞나요? 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요, 속상하고 정말 무섭고 두렵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앞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건 오늘도 조용히 물량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세력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애초에 주가 상황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주가의 상황을 놓고 방송을 한다면 저 역시도 리스크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주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그 마음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시청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누르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보자라는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참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요, 이런 힘든 순간 역시도 결국 지나쳐 갈 것이고, 그 끝에는 우리가 이 에이베바이오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직면하게 되는 초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주가는 결국 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큰 수익을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좀 이어가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양봉이 뜬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분간 에이베바이오의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한 번은 올라와서 주는 거, 그죠? 481선을 곧바로 돌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 번은 1,000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으로 롱바디 양봉이 연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잡아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좀 기사를 좀 볼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이상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2030년도에 에이벨 2.0을 완성하겠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선생님 2026년도니까요. 2026년도에 우리 주가 올라갈 준비가 끝난다는 걸까요?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30년도에요. ABL 2.0을 완성한다라고 했죠. 30년도에 2.0을 완성시키신대요. 그러면 완성을 해가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ABL 바이오의 주가를 올려줄 이벤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벤트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외인들의 수급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구간 있죠? 좀 확대를 해드리면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날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ABL 111에 대한 FDA 승인 불발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밀렸던 상황입니다. 정정할게요. ABL 111이 아니라 ABL 001이죠. 담도암을 말하는 거고요. ABL 001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노리고 있는 후보물질 중 하나입니다. 담도암 치료제고요. 담도암 치료제로서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FDA 승인이 안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뭐 FDA 승인이 앞으로 되든 안 되든 그런 우려감이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주가를 조정을 한번 주기엔 충분해요. 다만 그 이후부터 외인들은 그날부터 대량 매수가 시작이 됐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만 집중해 볼게요. 주가가 계속 하락을 그렸어요. 일라이 릴리 계약도 터진 마당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 전부터 주가가 올라올 때에는 사노피 계약도 있었고 GSK와의 계약도 있었고 릴리의 계약까지 터지면서 그랩바디비라고 하는 이 BBB 셔틀의 기술 플랫폼이 한 건당 수조 원대의 기술 이전을 끌어내는 어마어마한 기술이구나.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빅파마의 선택을 또 받지는 않을까, 추가 기술 이전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을까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와중에 갑자기 ABL 301에 대한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사노피가 ABL 301을 미룬대. 임상 우선순위에서 미룬대. 근데 ABL 301의 우선순위를 미룬다라고 하는 소식은요, 사실상 ABL 301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ABL 301은 파킨슨병을 타겟하는 후보물질인 만큼 알파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부터 방법까지 비용까지 임상적 난이도와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한 것뿐이고 이걸 안 하겠다. 상업적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갑자기 초급락을 해요. 그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왜 했냐면 악재도 없이 하락하고 있는데 FDA 승인이 불발된 것도 아니고 불발될지 모른다.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불발될지 모른다 이것도 아니고 될지 안 될지 모른다였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빠져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이거 왜 매수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외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매수하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한 거예요? 지금 금리 정책의 동향을 보면요,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맞나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약바이오주들에게는 금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맞나요?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제약바이오주들은 약하게 움직여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종목 자체에 악재도 없는데 억울하게 하락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또 갭 하락까지 그렸는데 도대체 외인들은 이때부터 왜 담기 시작했을까? 맞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뭐 이 정도 조정 나왔으면은 이제 이 구간부터는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갈 준비해 주겠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를 깨더니 그 기대감마저도 완전히 박살난 구간이 시작이 됐어요. ABL 바이오 잡주다. 그리고 이 구간부터 제가 정확하게 또 체감을 하는 게 해당 구간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 ABL 바이오 방송을 중단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만약에 ABL 바이오를 포기하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각자의 판단과 이런 여건들이 있으시겠죠. 그럼 이 종목을 그냥 정리하시고 가실 텐데 상담아 너 믿고 기다려왔다. 근데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보통 하고 가실 텐데 이걸 방송을 하지 말래요. 막 협박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굳이 여기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맞나요?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맞아요. 주가의 분위기도 상황도 세력들의 움직임도요. 세력들은 항상 저렴하게 물량을 모아갑니다. 저렴하게 모아갈 때에는요,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기업의 재료가 좋아야 돼요. 본인들이 열심히 물량을 아무리 저렴하게 모아도 추후에 엑시시라는 걸 할 수 없는 주식이라면 오너 리스크라든지 재료가 별로라서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경우나 오너 리스크로 좋았던 재료가 모두 사라지거나 이러면 세력들도 매집하다가 참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좋은 기업을 세력들도 매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업들은 돈이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개미도 많이 꼬여있어요.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주가의 하락 속에서요, 세력들은 뭐라고 있다? 물량을 조용히 모아가고 있다.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완성을 시키는 것이 30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은 ABL001의 상업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ABL001의 상업화를 주목해야겠죠? ABL001. 그럼 ABL001의 상업화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담도함이잖아요. 파클리탁셀입니다. 파클리탁셀을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의 효과와 파클리탁셀 단독이 아니라 병용으로 진행을 했을 때 효과를 비교한 건데, 단독으로 진행한 것보다 병용요법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의 결과가 더 좋아요. 다만 FDA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대조군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비교를 해야 되는데 파클리탁셀 하나만 적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환자의 임상 데이터가 필요한데, 하필이면 또 ABL001의 상황이 너무나 좋아서, 정확히는 이제 병용요법이 결과가 더 좋아서, 효과가 더 좋아서 교차 투여를 했대요. 환자분들이 지금 병증이 완화되지 않고 약물이 효과가 없으니까 파클리탁셀 하나만으로는 완화되는 효과가 너무나 뚜렷하지 않으니까 ABL001의 교차 투여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OS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명목상 유의미한 통계적 달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FDA는 이를 가속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상업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된다면, 이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 반전이 된다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상승 한 번으로 끝나진 않겠죠? 맞나요? 심지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억울한 하락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오를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오르는지, 무엇으로 오르는지. 에이베바이오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에이베바이오를 정말 오랫동안 촬영해왔고, 그죠? 수년째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요, 그랩바디비로 올랐어요. 그랩바디비, 그죠? 그랩바디비로 이렇게 올랐는데요, ABL001 정말 좋은 후보 물질인 것은 맞지만 그 ABL001이 ABL 바이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ABL001로 주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가는 이때부터 더 무너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맞나요? 저는 ABL001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ABL001이 어차피 상업화가 되기까지는, 상업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업화가 될지 안 될지를 논하기까지는, 그게 상업화가 되든 안 되든 시간이 걸린다. 이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밑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평단가를 낮추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외인들이다.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고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닌 세력, 외인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떨어진 주가만 하염없이 보시면서 이거 그냥 조금 올라오면 매도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 ABL001은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면 더 이상 불규칙한 마일스톤 수익에 기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기술 이전 하나로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정적으로 로열티를 받게 되면 그 비용, 그런 이윤을 바탕으로 뭘 하겠어요? 임상을 더 진행을 하겠죠. 기술 이전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밑거름을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그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훈 대표님께서도 기술을 과장하거나 기대를 부풀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진심이세요. 뭔가를 부풀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 불투명한 건 불투명하다, 기대하는 건 기대한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상훈 대표님의 이런 말씀들이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구나. 만약에 정말 한탕 해먹고 나갈 생각이었다면, 세간에서 말한 대로 이상훈 대표님이 우리를 모두 속였고 이건 다 사기다, 조작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여기에서 끝냈을까? 분위기 한창 좋은데 더 해먹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뭐하러 끊어요? 순식간에 광기의 상승으로 밀어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판에 정말 비싸게 팔고 싶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맞죠? 심지어 인라인이 계약 이거 나오기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스톡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상승이 나오기도 전에 임직원들 스톡옵션 행사시키고, 그죠? 팔고 나가게 하고. 아니, 그럴 거였으면 여기서 팔게 하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논란거리를 피한다. 불필요한 논란을 항상 피한다. 여기에서
주가가 밀렸다라는 것은 에이베이 바이오가 뭔가를 부풀려서 하거나 이 분위기를 이용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까지 밀린 것 자체는 굉장히 억울하지만 회사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에이베이 112,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에이베이 001이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베이 001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결국은 교차 투여가 문제가 된 것이지 약물 병용 요법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에스모 학회에 대해서 지난주 방송을 좀 드렸잖아요. 에스모 이 학회에서 초록으로 채택된 이 내용들 에이베이 00이 초록으로 채택이 됐고 구두 발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초록으로 채택이 돼서 구두 발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0월달에 물론 10월달까지라고 하면 시간은 좀 남아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단번에 급등하는 것보단 일단 제가 그어둔 이 초록색 선 보시죠. 이 위로 올라와 준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올라오게 되면은 최저점에서 주가가 반전되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반전되는 포인트가 왜냐하면 기존에 돈이 들어왔던 구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481선 중심으로 이격되고 있었던 주가의 상황이 맞아요. 벌어지던 481선과 주가의 이격도가 벌어지던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리고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쏘아올린 신호탄으로 주가가 일단은 10만원대를 회복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10만원대. 왜 10만원이냐? 딱 여기거든요. 지금 걸쳐있는 게 여기에요. 그럼 이 상황 들어서면은 박스권이 시작이 되면은 에이벨 2.0을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첫 걸음마, 첫 도약으로 에이벨 001이라고 이상훈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첫 시작으로 바탕으로 해서 10만원대 회복하면서 주가가 쭉쭉 12만원, 15만원 이렇게 회복하는 구도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애초에 여기서 밀린 거니까 에이벨 001로 그럼 주당 가격 14만원, 15만원 여기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001이 001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개파락이 나왔고 그 뒤로 외인들은 계속 이 안에서 담아가고 있고 001로 떨어졌던 거 001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딱 여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2배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우리한테 이 양봉 흐름이 나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서 조용히 쏘아 올리는 신호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신호탄이 에이벨 001로 이어지는 흐름이 될 테고 신호탄이 나오면 뭐예요? 신호탄이 나오면 누가 담았는지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에스모학회에서 시작되는 구두 발표의 내용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구두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2026년도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가 대응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화면 속 번호 보이시죠? 7371-7454 여기로 에이벨 바이오라고 남기시고요. 구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번호를 저장하세요. 상담이라고 저장까지 하셨다면 문자로 에이벨 바이오라고 종목명이 남기면 됩니다. 주가 대응 제가 해드려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문득 시작이 됩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겠죠. 맞나요? 특히나 여기서 기습적으로 양봉이 뜬다면 그 양봉 흐름에 들어가 있는 수급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추가 매수라든지 단기간에 상승을 했을 때 14만원 찍고 또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빠지면 좀 길게 갈 거거든요. 잠깐 눌렸다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정확히는 올라설 때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라든지 또 이 주식을 뭐 약손절이나 본전이 나갈지 말지라든지 그죠? 뭐 주가가 앞으로 25만원 이상으로 갈 거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 팔 생각을 하느냐 라는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길어지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을 해야 돼요.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게 싫다. 다른 종목을 하고 싶다. 타협을 해서 이 종목에 투자한 걸 다른 쪽으로 또 넣고 싶으실 텐데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14만원, 15만원대에서 한번 눌렸다가 바로 또 갈 수도 있지만 재료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이런 연속적인 상승으로 들어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는 그림 그리고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대응하고자 하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심성 없는 주식은 조심성 없는 주가 분석은 주가 분석이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이고 도박일 뿐입니다. 진정한 주가에 대한 분석은요. 최악의 상황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모두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신호탄이 터지면 상황은 빠르게 연출이 될 것이고 주가가 25만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또
흔들기 위한 올렸다가 빼는 구도가 시작이 되는지 우리가 알 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중에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여러분께 브리핑도 드리고 주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하시고 문자 꼭 남겨놓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에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